이제 세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관한 사항인데요.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참 뭐 3개월 만에 결국 비대위로 갔어요. 3개월 만에. 아, 참 우스갯소리로 진짜 3개 정당이 다 비대위 체제다 이거예요. 지금 비대위 체제.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국민들의 어떤 그 시선에서 완전히 이제 뭐 멀어져 갔지 않습니까? 거의 뭐 나오질 않잖아요. 지방선거 지나면서. 그러니까 당연히 비대위 가는 건 당연한 거고. 민주당도 뭐 대선, 지방선거 쳤으니까 당연히 비대위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. 지방선거, 지금 그 전에 이제 그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기서 승리했죠. 그다음 대선 승리했죠. 또 최근 지방선거도 승리했죠. 3개 연속에 승리한 정당에서 이 비대위로 한다는 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.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보통의 경우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예. 이기고서도 비대위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가? 이긴 당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는가? 이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권력투쟁, 마음에 안 들어, 내쫓아, 이렇게 국민들은 이제 볼 가능성이 많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거를 가져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보여왔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? 사퇴했다던 최고위원들이 와서 다시 회의에 들어와서 이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도 사퇴를 했는데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직무대행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.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권한대행하고 직무대행이 다른데 권한대행은 이제 권한이 더 센 거죠. 대표 권한대행만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임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전국위원회에서 당원을 개정해서 이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죠.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. 그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준석 아직까지는 이제 당 대표입니다. 지금 이제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만 당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이제 오늘 낸 것으로 나와 있고 빠르면 11일 결과가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것을 가지고 뭐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봤는데 상당히 저는 그것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.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정치에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뭐 되니 안 되니 그래서 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뭐 이준석 저 대표 측에서는 뭐 된다. 뭐 그쪽 가까운 변호사 이쪽은 또 어떤 변호사도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?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? 법 전문가가 그쪽에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것은 말이죠.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. 국민들은 말이죠.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일단 그런 소음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. 첫 번째. 두 번째.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이 누구의 정부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입니다. 그러면 다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야 이거 제대로 이거 결정한 거야? 혹시 정권 눈치 본 거 아니야?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든 간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.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지금 만세 부르고 좋아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지금 의원 말이에요. 대표 나왔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뭡니까? 네? 검찰, 법원 다 불신하는 얘기 아닙니까? 대표가 기소됐을 때는 당대표직을 바로 즉시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뭐 기소하고 막 수사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야당이 살아남으려면 당원 80조 개정해서 기소가 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진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진짜 죄를 짓는 겁니다. 죄를 짓는 거예요.
죄를 짓는 거예요. 왜? 미래 세대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기본적으로 선진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잘 지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도자의 최소한도의 지도자의 어떤 그 해야 될 일인데 법을 무시해요.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야 이거 잘못된 거야. 법원도 잘못됐어. 검찰도 잘못됐어. 다 잘못돼. 나에 반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. 언론도 잘못돼.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. 그걸 보고 우리 미래에 자라는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? 무엇을 배우겠는가? 그것은 참 아닐 것이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참 웃기죠. 예. 야당 탄압 고려해서 당원 80조 고쳐야 된다. 지금 우리가 여당일 때는 진짜 그 문제 없는데 야당일 때는 지금 여당에서 검찰을 가지고 막 야당 탄압하면은 우리 다 무너진다.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당대표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당원 80조 이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박용진 이제 의원이죠. 박용진 의원은 이 규정을 만든 것은 여당 때 만든 것이 아니라 야당 때 만들어진 것이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만든 것이다. 또 자기 자당 출신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직을 내려놓았을 때 그 당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당원을.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? 다 뒤집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? 국민들의 지지도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?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. 부산시장, 서울시장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? 지금 뭐 그 의원들은 다 부글부글 할 거예요. 그렇지만 또 뭐 어대명인가 뭐 해서 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또 공천권 휘두를까 거기서 말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. 응?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뭐 남의 당 얘기 뭐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면서 왜 국민의힘 내에서는 왜 그런 정당적인 어떤 정상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. 인적 구성 이것도 뭐 중립적인 인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거 쉽겠어요? 왜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겁니까?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동들이 내부 총질이다라고 인식이 됐고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은 결과는 뭐예요? 윤석열 대통령의 호의적인 사람으로 모일 가능성이 많다. 그러면 그것은 또 저는 좋게 보질 않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.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.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.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. 국민의힘의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. 이것은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. 며칠 전에 쿠키뉴스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차기 당대표와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참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건지 저도 참 믿기지가 않아요.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것은 1위가 유승민 전 의원이죠. 이준석 대표, 3위가 안철수 의원, 4위가 나경원 전 의원, 주호영, 김기현, 정진석, 권성동, 장제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인식이 되는 가깝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윤핵관이다라는 사람 세 사람의 지지도가 어떻습니까? 정진석 2.6, 권성동 2.5, 지금 현 원내대표인데 장제원 아주 제일 가깝다 그렇죠? 2.2%. 이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정당성이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들은 말이죠.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. 그런데 비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.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 이제 곧 당 지지도가 뭐 한 단기에 한 30-40%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. 그러는데 그것도 유동적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돼서
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독립적으로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겠는가, 이것을 국민들은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, 유승민, 이준석을 본 겁니다. 그렇게 봐야지 그냥 비대위원 뭐 이렇게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좀 뭐 안정되면은 이게 잘 돌아갈 것이다, 이렇게 보는 것은 오산이다. 그리고 이제 뭐 당 내에서 거기 뭐 국회의원 하신 분들, 이런 분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.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. 그렇게 해야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도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짜 오산입니다. 진짜 오산이에요. 난 그런 분들이 정치력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 균형감 있게 이 국정을 운영하느냐, 이런 거죠. 당이 잘못하면 이 청와대에서 견제를 하고, 청와대가 뭐 잘못된 길을 간다, 당에서 견제를 하고,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 균형 있게 이 국정을 수행해 나갈 때 일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 국민 좋아하지 않습니다.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우리는 민주화를 거친 세대들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공정, 상식,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, 상식, 법치,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체화한 사람들이, 그전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랐어요. 솔직히 얘기해서. 네.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, 인천국제공항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려놨을 때 야, 그렇게 진짜 했네.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달랐다는 거예요. 결과의 공정성, 공정보다도 과정의 공정함도 담보돼야 된다,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.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서 뭐 한 목소리 다 죽자는 겁니까? 낭떠러지로 그냥 쭉 가자는 겁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잘 살아보겠다는 것은 누군가 어느 정도 좀 막 그냥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앞으로 나갈 때 뭐 무조건 직진이야 이럴 때 그거 아닙니다. 한 템포 좀 잡아줄 수 있고 뭐 이런 걸 원하는,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정당의 역할 아닙니까? 원래 국회와 입법부와 또 행정부, 사법부, 삼권 분립, 서로 간에 이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이 이게 지금 민주주의의 지금 요체인데, 이것이 아니라 야, 한 목소리로 와서 다 가자. 민주당이 어땠습니까? 민주당의 집권 5년이 어땠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 어땠습니까? 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돼서 막 나갈 때 5년 만에 정권을 잃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우리가 왜 그대로 답습을 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,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, 그리고 이 뭐 지금 책임 있는 또 다른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윤핵관 뭐 이런 사람들,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말이죠. 이런 분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. 내가 잘못했어. 내 탓입니다. 내 큰 탓이로소이다. 이렇게 접근하면,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물어뜯는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. 내가 좀 실수를 했네. 내가 잘못했어. 너무 사람을 갖다 말이죠.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다 죽자는 얘기예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것, 내 잘못입니다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. 나는 아무 문제 없어. 다 네 잘못이야. 상대방도 똑같이 얘기하겠죠. 나는 아무 문제 없어. 다 너 잘못이야. 지금 이렇게 가서는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, 전환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하고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. 한 가지 진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지금 이런 비대위 전환 과정에 어떤 혁신이 있습니까? 국민들에게 눈에 귀에 들어오는 어떤 혁신, 뭘 내려놓겠다,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국정 운영을 진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혁신의 노력이 보입니까? 전혀 보이질 않는 것이죠. 감동이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좀 이거 현재 그냥 이준석 대표와 지난 어떤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뭐 윤핵관 이런 것의 어떤 갈등을 비대위로 잠재우겠다. 그렇게 잠재우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. 이런 것들은 오산이다. 이런 거죠.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